로또 1등 당첨.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30대 남성이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부러워할 거예요. 24억이라는 거금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절대 로또에 당첨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겪은 일을 듣고 나면 이해하실 겁니다. 천국인 줄 알았던 것이 어떻게 지옥이 될 수 있는지. 2014년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사랑했고 곧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둘째까지 태어나면서 우리는 완전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결혼 5년 차쯤 되니 생활고가 심해졌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제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내도 육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 아이들 학용품비가 부담스럽다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제게 더 많은 돈을 벌어오라고 했고 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부업을 했는데도 부족했거든요. 당신만 힘든 줄 알아요? 나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다퉈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다투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더 미안하고 죄스러웠죠. 결국 아내가 먼저 이혼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겨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이혼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을 보니 진심이었어요. 2020년 아내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위장이혼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한부모 가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어차피 우리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자고요.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짜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아내의 설득이 계속됐고 실제로 조사해보니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상당했어요. 그래도 같이 살 거잖아요? 단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결국 저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위장이혼을 했지만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살면서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했어요. 3개월 동안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국가 지원금도 나오기 시작했고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나 이제 못 살겠어요. 무슨 소리야?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당신이랑 사는 것도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그럼 애들은? 애들은 당신이 키워요. 나는 못 키우겠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는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연락 갈 거예요. 애들 데리러 가세요. 나는 이제 안 갈 거니까. 잠깐,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결정했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버린다고? 어린이집에서 정말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안 데려가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그때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분노, 절망, 당황,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에 눈물이 나왔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아빠, 엄마는? 큰아이가 저를 보며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는 잠깐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희들을 버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내가 떠난 후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을 달래는 일이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아이들이 계속 엄마를 찾았거든요. 아빠, 엄마 언제 와? 엄마한테 전화해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혼자 울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제 휴대폰을 만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 엄마 차단했어. 왜? 엄마가 우리 버렸잖아. 나 엄마 커서도 안 볼 거야. 7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미 버림받았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미술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아이들의 상처가 깊었어요. 3년 넘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악몽을 꾸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잦았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요. 특히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감정은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더 많은 사랑을 주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려고 노력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주말에는 항상 어딘가 데리고 나가곤 했죠. 물론 경제적으로는 더욱 힘들어졌어요.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다 해결해야 했어요. 그런데 전처는 양육비도 주지 않았어요. 가끔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다고 하면 만날 수 있게 해줬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용돈으로 5만 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전처가 그 돈마저 가져가더라고요. 아이들 돈인데 왜 가져가세요? 애들이 내가 가져가라고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3년여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들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고 저도 혼자 육아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로또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번호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제가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됐고 세금을 떼고 16억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 순간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기쁨, 믿을 수 없음,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거금이 생기다니.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겠다.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날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로또 본사에서 축하해주는 직원들을 보며 내가 정말 로또에 당첨됐구나 하는 실감이 났죠. 축하드려요.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아이들 교육비로 쓰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한 미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로또에 당첨된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전처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가끔 연락하는 정도였는데 문득 궁금해졌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나 해서요.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전처가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고 했어요. 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연민? 동정심? 아니면 여유가 생긴 후의 관용? 그래도 한때는 내 아내였고 아이들의 엄마인데 로또에 당첨돼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도 넓어진 것 같았어요. 전처가 아무리 아이들을 버리고 갔다고 해도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다면 도와주는 게 인간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처에게 연락했어요. 어떻게 지내? 민수 씨? 갑자기 왜 연락해요? 그냥 궁금해서. 아이들도 가끔 엄마 얘기하거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때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좀 도와줄게. 뭘로? 이혼 위자료랑 수술비 명목으로.
3,500만 원 정도. 어머 정말?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투자해서 좀 벌었어. 처음에는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하지만 전처는 믿지 않았어요. 투자해서 그렇게 큰 돈을? 뭘 했는데? 그냥 주식이랑 부동산. 민수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전에도 투자 같은 거 관심 없었잖아요. 계속 추궁하니까 점점 곤란해졌어요. 그리고 문득 예전에 전처가 아이들을 버리고 갈 때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너 이렇게 힘들 때 사람 버리면 안 된다. 2년 안에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때 전처는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꿈꾸지 마요. 그 기억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16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극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내가 후회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하늘이 도운 것 같아. 뭔 소리예요? 로또 1등에 당첨됐어. 16억 받았거든. 그 순간 전화 너머로 전처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요? 응. 그래서 내가 어렵다니까 좀 도와주려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왜 굳이 로또 당첨 사실을 말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도와주면 될 일이었는데. 하지만 그때는 일종의 복수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버리고 가면서 저를 무시했던 전처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3,500만 원을 보내준 후 며칠 동안은 평온했어요. 전처도 고맙다고 했고 숨통이 트였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수 씨, 좀 더 도와줄 수 있어요? 더?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어요. 전세라도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억? 16억 받았다면서요. 1억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쉽게 쓸 돈이 아니야.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모아둬야 하고. 아이들은 당신이 키우고 있잖아요. 나도 새로 시작할 권리가 있어요. 대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전처를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양육비라도 매달 주세요. 양육비? 아이들을 버리고 갔으면서? 법적으로는 제가 엄마예요. 양육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다가 제가 로또에 당첨된 걸 알고 나서야 양육비 얘기를 하다니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 대화하기 어렵겠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죠. 전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에 법원에서 서류가 왔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 5천만 원. 손이 떨렸어요. 설마 정말로 소송을 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양육비 청구 소송도 들어왔어요. 아이들을 버리고 간 사람이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건 거죠. 면접 교섭권 청구도 있었어요. 아이들을 보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3년 동안 제대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왜 갑자기 아이들을 보겠다는 거야? 제가 엄마인데 아이들을 볼 권리가 있잖아요. 3년 동안 뭐 했어? 그때는 사정이 있었어요. 변명도 가지가지였어요. 로또 당첨 사실을 알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엄마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도 돈이 들어갔어요. 로또에 당첨돼서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법정 비용으로 돈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사소송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였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민수 씨죠?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인가요? 성폭행 고발 건으로.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성폭행? 제가 언제 성폭행을? 경찰서에 가서 알게 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처가 저를 주거침입 강간죄로 고발한 거였어요. 3년 전 위장이혼 후 함께 살았던 시기에 제가 집에 침입해서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죠. 말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위장이혼 상태였지만 같이 살고 있었어요. 침입이 아니라. 하지만 전처의 주장은 달랐어요. 위장이혼 후에는 따로 살았는데 제가 집에 침입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고발을?
피해자가 그동안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서 갑자기? 그것도 제가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안 직후에? 더 황당한 건 다른 혐의들도 함께 붙었다는 거예요. 재물손괴,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등 총 5개의 혐의였어요. 검찰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징역 7년?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느낀 절망감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로또에 당첨돼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거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3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고발하는지, 그리고 명백히 거짓인 내용을 왜 신고하는지. 하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돈 때문이었죠. 제가 로또에 당첨된 걸 알고 나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빠 왜 그래요?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요. 큰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말할 수도 없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였어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집 곳곳에 홈캠을 설치해뒀는데 그게 구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그때 상황이 다 녹화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요? 그럼 그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전처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영상에는 위장 이혼 후 3개월 동안 저희가 평범하게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전처가 옆에서 이불을 정리하고 정말 평범한 가정의 일상이었어요. 이걸 보면 따로 살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네요. 그럼요. 주거 침입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또한 영상에는 제 누나가 집에 찾아온 모습도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다면 제 누나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방문할 리가 없었겠죠. 이 영상들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네요. 변호사 선생님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다른 증거들도 있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3년 전 전처가 잠시 집을 나갔을 때 여성이 전화에 상담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상담 기록에는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만약 정말 성폭행이 있었다면 그때 상담할 때 언급했을 텐데요. 맞아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기가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3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제가 로또 당첨 사실을 알린 직후에 갑자기 고발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거든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어요. 평생 법정에 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사가 제 혐의를 읽어나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주거침입, 강간, 강제추행, 재물손괴, 통신매체 이용 음란, 하나하나가 무거운 제목들이었어요.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전처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듣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제 얘기인가 싶더라고요. 전처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3년 만에 보는 전처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법정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기 그지없었죠. 위장 이혼 후 따로 살았습니까? 네,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에 와서 전처의 증언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께서 준비한 증거들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저와 전처가 함께 생활하는 모습,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전처가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증인은 따로 살았다고 증언했는데 이 영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전처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건 잠깐 와서. 잠깐이라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전처의 거짓 증언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성 의전화 상담 기록이 결정적이었어요. 증인이 3년 전 상담했던 내용에는
성폭력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른 부부 갈등 내용은 상세하게 상담하셨더군요. 전처의 답변이 점점 궁색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기상 문제가 컸어요. 증인이 이 사건을 고발한 시점이 피고인의 로또 당첨 사실을 안 직후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3년 동안 침묵하다가 하필 그때 신고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도 점점 공격적으로 나오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몇 달간의 재판 끝에 드디어 판결일이 왔어요. 그날 아침에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법원에 가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마디는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건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변호사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정말 넘어졌을 거예요. 축하합니다. 모든 혐의에서 무죄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법정을 나오면서 전처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 사람도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도 원망도 그냥 허무할 뿐이었어요. 이제 끝났다. 하지만 정말 끝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검찰이 항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이겼어. 뭘 이겼는데? 그냥 아빠가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됐다는 뜻이야. 아이들은 자세한 사정을 몰랐지만 제가 힘들어했다는 건 알고 있었나 봐요. 큰아이가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아빠 고생 많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일이 결국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줬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로또 당첨금이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전처에게 준 3,500만 원, 각종 법정 비용, 변호사 선임료, 그리고 가족들이 가져간 돈들까지 합치면 16억 중에 제대로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수없이 후회했어요. 왜 전처에게 로또 당첨 사실을 말했을까? 그냥 조용히 도와주거나 아예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투자 실패도 있었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욕심이 났던 거죠. 더 많이 벌어보려고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것도 있었고요. 역시 공짜로 얻은 돈은 공짜로 사라지는구나. 쓴웃음이 나왔어요.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잠시 평온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검찰에서 항소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전화를 받고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또 법정에 서야 하는 거네요. 1심에서 명확한 증거로 무죄가 나왔는데 왜 항소를 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또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졌어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2심 재판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로또 당첨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냥 조용히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큰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9학년이 됐고 작은 아이도 학교에 입학했어요. 신기한 건 아이들이 정말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거든요. 아빠, 나는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 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친구들 보니까 부모님이 둘 다 있어도 맨날 싸우는 집이 많던데 우리는 아빠 하나만 있어도 평화로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물어봐도 제가 엄마는 바빠서 못 와라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구나. 로또에 당첨돼서 돈을 얻었지만 그 돈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만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 모든 일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갑자기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요즘 잘 지내지?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부를 묻더라고요. 다들 뭔가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좀 빌려줄 수 있어? 나중에 꼭 갚을게. 투자할 좋은 건이 있는데 관심 있어? 이런 식의 연락들이 계속 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하기 어려워서 조금씩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결국 연락을 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었죠. 역시 돈이 있으면 진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다더니 씁쓸했어요.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 아이들만 믿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심 재판도 결국 시작됐어요. 1심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또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다행히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항소기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었어요. 검찰이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길고 긴 악몽이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이 모든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제 결백을 증명해야 했다니.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고발이었는데 말이에요. 모든 법정 다툼이 끝나고 나서 차분히 정리해봤어요. 남은 돈은 얼마 안 됐어요. 16억을 받았지만 전처에게 준 돈, 법정 비용, 가족들이 가져간 돈, 투자 실패 등등으로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결국 원래대로 돌아왔네. 경제적으로는 로또 당첨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 년간의 스트레스와 법정 다툼으로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졌죠. 하지만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가장 큰 수확은 아이들과 더 끈끈해졌다는 점이에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깨달았거든요. 돈이 있든 없든 아이들만 건강하면 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구나. 오히려 돈 때문에 더 큰 불행이 올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확실해졌어요. 모든 법정 다툼이 끝난 후 몇 달 지나서 우연히 전철을 마주쳤어요. 아이들과 마트에 갔다가 계산대에서 만난 거였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처도 어색해하는 것 같았고 저도 특별히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엄마를 봤지만 예전처럼 달려가지 않았어요. 큰 아이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고 작은 아이는 잠시 쳐다보다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결국 이 모든 일의 피해자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엄마에게 버림받고 그 엄마가 아빠를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까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전처가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아빠 괜찮아요? 큰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됐어요. 법정 다툼도 끝났고 전처와도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것 같고 남은 건 저와 아이들 뿐이에요.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로또에 당첨됐을 때의 기쁨보다 지금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빠, 우리 치킨 먹으러 가요. 좋아.
예전에는 치킨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그런 작은 행복들이 더 소중해요. 굳이 큰 돈이 없어도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이제 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요. 로또 1등 당첨.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일이죠. 저도 그랬어요. 당첨됐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제 모든 고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돈이 생기면서 더 큰 문제들이 생겼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반면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또 당첨의 꿈을 꾸는 건 좋지만 정말 당첨되면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큰 돈은 없지만 작은 행복들을 찾으며 살고 있죠.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현재의 삶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게 로또보다 더 확실한 행복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